안녕하세요. 천재개미입니다. 오늘은 주식을 사야 하는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지금은 아직 매수할 시점이 아니다. 지금은 기다려야 된다. 항상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점이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은 진짜 언제 주식을 사야 하고 또 언제는 이 사야 하는 시점이 아닌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나스닥이 2주 연속 주간 하락을 마감하면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2주 연속 하락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약 6월 달부터 나스닥의 약하락, 조정의 시작이 올 수 있다. 지금은 항상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은 올해 초, 작년 말, 그때가 굉장히 좋은 시점이었고 지금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매수를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의 영상을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지금은 조정의 가능성, 지금 매수하기 어렵다, 지금은 매수할 시점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는데 이 주식이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런 댓글들이 제 눈에 몇 개가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조정이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조정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좋은 매수 시점이 지난 이후의 매수는 항상 이런 식의 리스크 관리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점을 잡는 방법, 이 재무제표, 여러분들이 주식 공부한다라고 하면 이 재무제표가 아마 가장 흔할 텐데 이 재무제표만 가지고 매수 매도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회사의 기본적 분석, 회사의 가치, 그리고 뉴스, 호재, 이슈 이러한 것들만 가지고 매수 매도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항상 이 기술적 분석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단적인 예시로 본다면 삼성전자가 96,000원을 찍고 굉장히 좋은 재무제표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락을 하였고 약 2년간의 하락을 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재무제표, 회사의 가치, 기본적 분석만 가지고 주가의 흐름을 모두 파악하는 것이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이 주식에는 주기가 있죠. 항상 이런 식의 하락장이 있고 또는 횡보장이 있고 상승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에 우상향을 한다. 여기에서 나온 게 이 장기 투자인데, 장기 투자를 하실 때 이런 사이클이 굉장히 길게 되면 홀딩을 할 때 어렵고 그냥 정말로 장기 투자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시점이 언제인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언제 매수를 하면 좋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항상 이런 주식이 비슷한 주기를 가지는구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분석하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예를 들면 네이버와 카카오의 이 하락을 보면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와 삼성전자도 비슷한 시기에 이 윗꼬리를 달고 하락하는 모양, 그리고 또 반등하는 지점까지도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주식의 사이클을 보고 하이먼 민스키라는 사람이 미국의 경제학자인데 이런 하이먼 민스키 차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이 이런 항상 하이먼 민스키 차트를 따르고, 물론 정확하게 따른다라기보다는 대충 이러한 느낌으로 간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하이먼 민스키 구조를 가지고 항상 오를 때에는 원래의 상승 추세보다 조금 더 많이 상승을 하고 그리고 다시 하락을 했다가 다시 정상화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를 보신다면 이 원래 가야 되는 장기 추세선이 있다면 거기 추세선을 살짝 더 돌파해서 상승을 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이 추세선을 살짝 아래로 빠지는 듯 했다가 다시 정상화가 된다. 이런 식으로 보면 이 삼성전자나 모든 주식들은 이 하이먼 민스키 차트가 약간의 우상향적으로 반복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상향을 결국엔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에 따라서 뭐 상패를 하는 주식도 있고 오르는 주식도 있긴 하지만 결국에 우상향한다, 회사의 가치를 본다면 분명히 장기 투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장기 투자도 좋지만 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고 중기적이나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고, 하이먼 민스키 차트에서 이 좋은 시점에서 매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원하는 시점은 당연히 이 현명한 투자자, 가장 바닥권일 때, 가장 낮은 가격일 때 매수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제가 공부를 해봐도 이 완전 바닥권에서 매수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고 또 정확하게 매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한번 상승을 하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데 약간의 상승의 추세를 이미 탄 지점에서 매수하는 것을 선호하고,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이미 상승을 조금 한 상태에서 확실히 추세가 시작된 상태에서 매수를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공부해보시면 이런 한번 추세가 시작된 주식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서 위쪽 가격대에는 당연히 매수를 피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예시를 들면 바닥권에서 이렇게 횡보 기간이 긴 주식들은 상승을 할 때 이런 펌핑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차이나 전기차 이런 것들은 아직 이평선이 완벽하게 수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상승을 할 때 분명히 다시 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어렵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이런 식의 횡보기간 이후 큰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사이클이 있다라고 했듯이 사이클의 이 연수나 이 기간은 주식들마다 모두 다 다르지만 항상 이러한 횡보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최근에 샤오펑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이런 식의 횡보기간이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샤오펑은 횡보기간이 굉장히 적은 편에 속하고 오른쪽에 있는 SPC를 보게 된다면 약 2년 넘게 계속해서 오르지 못하고 약하락 또는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매수할 때에는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를 해라, 지금이 좋은 시점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는 주식들은 보통 바닥 기간이 길고 바닥권에서 오르려고 하는 주식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식의 주식을 매수했을 때는 떨어질 때 리스크도 굉장히 적고 매수했을 때 수익도 훨씬 더 많이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구간에서 바닥권에서 저런 식의 파산이나 또는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을 고민을 할 때 이걸 장기로 모아갈 것인가 또는 중장기적인 추세로만 매수할 것인가 단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회사의 가치 또는 기본적 분석을 따로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다르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 영상들부터 계속해서 니콜라는 100배를 갈 주식이다, 미래에 정말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기본적 분석을 완벽하게 마친 회사의 경우에는 바닥권일 때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것도 가능하고 또는 단기적으로 추세가 시작이 되었을 때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고 또 조정이 나올 것 같을 때 단기적으로 매도하고 이런 방식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하지 말라고 하는 종목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TQQQ 최근에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현재 지금 금리가 너무 높다, 추가 금리 인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락의 가능성이 있다, 분명히 열어두고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저를 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처럼 조정이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XXL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매수하기에는 이미 너무 높다, 작년 말 올해 초 2월달쯤까지는 매수가 괜찮았는데 제가 그때 분명히 지금 매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의 영상을 굉장히 많이 올렸었습니다. 실제로 바닥권, 여긴 떨어져도 여기가 바닥이다 이런 이야기 분명히 여러분들께 드렸었는데 실제로 그 지점이 지난 이후에 매수를 잡기에는 전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 지점 이후, 그러니까 좋은 매수 시점 이후에는 매수를 보지 않습니다. 자, 또 최근에 엔비디아의 경우 굉장히 급등을 했을 때 제가 지금은 매수할 수 없다, 여기가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고 테슬라의 경우에도 제가 좋은 매수 시점을 잡아드렸고 그 이후에는 조정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고 나서 지지하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해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는 항상 이러한 사이클로 투자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을 때 계좌가 불어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였고 그냥 장기 투자를 했을 때보다는 추세를 따라서 이런 매수 매도 시점을 나눠서 매수를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항상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드리고 있는 것이고 주식을 매수하실 때 기본적 분석, 회사의 가치, 호재 뉴스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항상 매수하실 때는 이 시점이 더 중요하고 언제 사야 되고 언제는 사면 안 되고 이러한 것들을만 구분을 하셔서 매수를 하셔도 훨씬 더 수익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투자 방법과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에서 결국에 성공한 투자라고 한다면 돈을 벌었냐 못 벌었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이 맞고 틀리고가 없고 돈을 번다면 결국에 그 방법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의 실제 계좌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시작하고 나서 계좌가 플러스가 되었는지 마이너스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결국에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면 그 방법 자체를 바꾸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여러분들이 어렵게 모아오신 돈을 투자하고 계신 것만큼 투자하실 때에는 꼭 한 번 더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방법도 있구나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영상들은 항상 이런 시점에 대한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 분석도 다른 채널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채널에서 기본적 분석도 공부하시고 만약에 이 주식을 지금 매수해야 되는지 시점에 대한 것이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분명히 제 채널에서 배워가실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TQQQ나 또는 XXL ETF의 경우 ETF가 어떻게 차트를 보고 투자하냐라고 한다면 결국에 이 기술적 분석은 항상 이어져 오던 그런 차트 패턴들을 연구해서 언제 시점에 오르더라 언제 시점에 매도해야 되더라 이런 것들을 구분한 것인데 결국에 지수는 차트를 따르기 때문에 이 ETF의 경우는 ETF도 지수, 상장지수 펀드이기 때문에 결국에 지수는 차트를 따르고 ETF도 당연히 차트를 따릅니다.
그래서 물론 100% 맞다, 모든 시점에 다 정확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확률이 높아지는 시점이 있고 그 시점에 이 기본적 분석까지 대입한다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나 제 영상을 항상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수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